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테슬라 어닝콜이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뭐 오르지는 않고 나스닥이 떨어져서 그나마 잘 견뎌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요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까 말까 좀 이렇게 고민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어닝콜 내용에 거의 풀 버전이라고 해도 다름없다시피 되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건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지만 일단 이게 내용을 요약본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라 한번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라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이제 역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맨 아래로 넘어가서 시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블로그 테슬라 4분기 및 2020년 어닝 콜 요약. 테슬라의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는 회사가 매출 107억 달러와 넌갭 순이익 9,300만 달러를 기록한 인상적인 분기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테슬라는 이제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의 2020년도 회계연도 4분기 업데이트 정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테슬라는 회사의 재정 능력을 더욱 강화해 줄 수 있는 50억 달러의 자본 조달을 하는 등 현재 194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미국과 해외, 특히 현재 2개의 기가팩토리가 건설 중인 텍사스와 베를린에서 회사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모델 S와 모델 X 리프레쉬를 마무리하면서 전기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의 기다림의 끝을 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2020년도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의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첫 번째 항목은 페이지의 맨 하단에 있으니까 맨 하단부터 읽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맨 아래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14시 15분부터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테슬라의 어닝콜에 대한 또 다른 라이브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테슬라는 월스트리트의 EPS 추정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지금은 성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모든 재정적인 성과 측면 말고도 EV 커뮤니티가 현재 모델 S 및 모델 X 갱신에 대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전체 Q&A 세션을 다룰 예정이므로 잠시 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공유되는 흥미로운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질문도 체크해 볼 만합니다. 2020 회계연도 4분기 업데이트 보고에서 몇 가지 사항이 눈에 띕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에서 회사의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항상 회사의 자동차 사업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러나 매 분기마다 테슬라 에너지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배포가 처음으로 3기가와트시를 초과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FUD, 이것은 불안함을 말합니다. Fear, Uncertainty, Doubt, 의심점. 불안함을 없애려고 테슬라의 미묘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 리프레쉬에는 모두 히트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주력 차량이 이전보다 5배 더 많은 고속 주행 시 4분의 1마일을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모델 S와 모델 X 리프레시가 이제 편안함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고급 세단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온라인 구성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주력 차량에는 이제 새로운 마이크 설정을 갖춘 22개의 스피커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이것을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모델 S와 모델 X 리프레시의 17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이버 트럭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미가 이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할지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 홈 스트레치 앨런과의 시간부터 시작하는 어닝콜의 어닝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결과가 긍정적이므로 테슬라는 매우 지금 익사이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분 후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마틴 비에카의 투자자 관계 담당 선임 이사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와 제커리 커혼 및 여러 테슬라 경영진을 소개할 것입니다. 일론의 계회사입니다. 그는 2020년을 요약하며 특히 회사가 50만 대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한 측면에서 테슬라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냈다고 하고 많은 돈을 지출하였지만 보유 현금 흐름은 건전하였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테슬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론은 모델 3와 모델 Y가 상하이와 프레몬트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히트펌프도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기가 베를린 텍사스 및 프레몬트의 로드러너 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S 및 모델 X의 생산이 진행 중입니다. 모델 S 플레이드는 다음 달부터 배송을 시작합니다. 모델 S, 여기서 기사가 잘못 나온 건지 모델 X 같은데 모델 X 플레이드는 나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정말 대단한 개선입니다. 모델 S는 0에서 60마일까지 2초 이내에 주행할 수 있는 최초의 생산 차량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는 2초 이내에 0에서 6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고급 세단이며 3열 좌석으로 7명을 앉힐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후반에 따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FSD 베타 출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FSD 베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이 시점에서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FSD 베타에 대한 자신의 경험 중 일부를 공유하면서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라도 운전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현재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테슬라의 높은 평가를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FSD가 이에 대한 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는 2020년이 수익성 측면에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울 일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2021년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과는 달리 수월하기 때문에 머스크는 테슬라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더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에게서는 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새롭고 훌륭한 제품이 앞으로 계속 출시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CFO인 자카미 커혼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그는 테슬라의 강력한 보유 현금 흐름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가 수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또한 테슬라가 특히 6분기 연속 흑자 분기로 모멘텀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부채의 의존도를 상당히 줄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4분기에 자동차 마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리프레시 모델 S 및 모델 X 라인의 도입과 프레몬트의 기가 프레스와 같은 기계 배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테슬라가 태양광 시장 점유율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스크는 테슬라가 실제로 시장 점유율 리더가 곧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태양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램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곧 테슬라가 태양광 분야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커호는 또한 업계 최고의 가격 정책이 태양광 산업을 지배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매 투자자인 세이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FSD 명의 이전에 관해서 일론은 테슬라가 현재 이 문제를 조사하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FSD 가격 인상과 시장이 FSD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FSD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테슬라가 다음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가격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680 셀 배터리 전극의 건식 코팅에 관련해서 드류 베글리노 기술부사장은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레몬트에 있는 테슬라의 로드러너 현장은 건식 전극 공정과 4680 셀 제조 공정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간 생산량이 10기가와트시에 대한 계획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4680 셀 생산 가동률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2022년경에 연간 20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드류 베글리노는 통계적으로 S커브 생산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테슬라는 이 S커브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담당 이사인 제롬 길러는 테슬라가 서비스 요구를 최대한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 가운데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임원은 미국 내 서비스 요구의 40%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서비스가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서비스 약속과 관련해서 길러는 테슬라가 북미에 140개의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으며 고객은 10일 이내에 약속을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수십 개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북미 지역에서 센터 개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앱과 전화 방식 두 가지 방식의 사이에서 앱이 더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테슬라가 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토비더, 여기서 오토비더는 그 에너지 배터리 그 관리 방식하는 소프트웨어 같아요. 오토비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타사 또는 OEM에 라이선스 할 수 있는 테슬라의 계획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머스크는 우리는 다른 OEM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개방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테슬라는 다른 회사에 오토파일럿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협의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되어 많이 기쁩니다. 오토비더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는 또한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공유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일론은 또한 테슬라의 중국 운영과 성공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FSD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꽤 보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테슬라가 북미 이외의 도로에서 FSD와 오토파일럿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장기 수익이 배터리 공급량 단위당 수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머스크는 이것은 사실이고 EV 제조업체는 배터리 공급량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성장은 셀 생산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며 테슬라가 자체 셀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공급 업체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체적으로 셀을 만드는 우리의 목표는 공급 업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업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사이버트럭 개발 및 2021년 납품에 관해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차량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작동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8,000톤 프레스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6,000톤 프레스인 모델 Y에 사용되는 기가 프레스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질문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오펜하이머가 FSD 규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든 것이 신뢰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은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은 레벨 4 또는 레벨 5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급망과 관련하여 제롬 길러는 코비드와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딧 수지의 댄 랩이라는 사람이 규제 크레딧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퀄콘이 대답하기를 규제 크레딧 판매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맞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4분기 규제 크레딧 판매의 대부분이 전혀 예측되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규제 크레딧 판매를 서로 이제 예상하고 이거 얼마 팔아야지 이렇게 기획했다는 건 아니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들을 단순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에 현재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스 포터라는 애널리스트의 질문. 공급 업체로부터 배터리 공급을 늘리려는 테슬라의 의도와 공급 업체가 4680 셀을 생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모델 S조차도 여전히 18650 셀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는 테슬라가 적당한 시기에 구형 배터리 사용을 폐기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남겨두고는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터리 폼팩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성장률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50%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에서 전기 화물차 시장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전기 화물차를 만들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배터리 공급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많은 양의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세미를 언급하며 테슬라가 배터리 제약을 해결하게 되면 세미를 생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간단히 말해서 4680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게 되면 세미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차세대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는 테슬라의 차세대 칩이 완성되면 아직 완전한 잠재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하드웨어 성능보다 3배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V2 컴퓨터를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곧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엠마뉴엘 로스너라는 애널리스트가 질문했는데 4680 배터리 셀의 비용 효율성과 회사의 값싼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3, 4년이면 적당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반면 베어드는 X, 여기서 말하는 거 X는 그 X.com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X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와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의 CEO로 일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로 확실히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루프 벤처의 진 먼스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세미에 대해서 물었고, 운행 경로가 매우 정밀해질 것이라는 점이 기대되는 최초의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될지를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가능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세미의 FSD를 적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 재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CEO 일론 머스크가 설명했지만, 그래도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통해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고려할 때 2021년은 다시 한번 꽤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브 블로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분기 수익 발표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쭉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상했던 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던 주식당 수익률은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쳤지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머지는 괜찮았고, 특히 에너지 사업 쪽에서는 성과가 뚜렷했다고 얘기를 하고, 모델 S, 모델 X가 조만간 출시가 되고, 리프레시 버전이 성능이 상당하다. 모델 S, X, 플레이드 또는 플레이드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 제가 잠깐 사이트 보니까 이 제로백이라고 해가지고 0에서 100km까지 2.1초 이내더라고요. 60마일까지는 이제 2초 이내고, 상당할 것 같고,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바뀌었고, 모니터도 바뀌었습니다. 모니터가 또 2개고, 좀 기대가 되고, 근데 가격도 좀 오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S, 모델 X에 대한 소식도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세미트럭 관련된 부분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 내용도 잠깐 들어가 있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배터리를 만드는 게 이제 타사의 배터리에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있어야지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상 같이 배터리 많이 만들어서 차를 많이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전혀 이제 다른 배터리 회사가 경쟁하려고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냐 마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 기간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서 당분간은 그만두진 않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기술 쪽으로 전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얼핏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떠나지는 않은데, 스페이스X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경영 마인드에 이제 경영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딴 사람 시키고, 자기는 약간 기술적으로 더 초점을 둬서 배터리 발전이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더 중요한 기술 발전에 힘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머스크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닝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딱 들었을 때 와 대박이다 이런 거는 없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식들이 그냥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아주 또 구체적인 또 정보는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또 어닝콜에서 뭐가 차질이 있어서 개발 중단됩니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는 내용과, 이제 향후에 그 제품이 나오고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 얼마나 이제 예약이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어닝콜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지거나 막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테슬라의 어닝콜 풀 버전, 어떻게 보면 풀 버전이 어떻게 보면 요약 버전인데, 기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